다심양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재료들로 구독자님들 건강을 생각해서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3가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콩나물국, 시금치나물, 두부, 계란찜입니다. 이제 하나씩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콩나물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함께 대파 한 대와 마늘 몇 쪽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콩나물을 흐르는 찬물에 2~3번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뿌리 쪽에 남아있는 흙을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헹구면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구독자님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냄비에 물을 4컵 정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씻은 콩나물을 모두 넣어줍니다. 불을 중불로 낮추고 8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삶아주세요. 이렇게 오래 삶아야 콩나물이 부드러워지고 비린맛도 사라져 구독자님들께서 드시기 편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느리신 분들은 삶는 시간을 15분까지 늘려보시면 더 푹 익어서 정말 좋아요. 삶아지는 동안 마늘은 곱게 다지고 대파는 송송 썰어 준비해주세요. 마늘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넣어주면 국물이 더 깊어지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이 충분히 익으면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나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구독자님들 고혈압이나 나트륨 조절이 중요하시니 항상 싱겁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나면 맛있는 콩나물국이 완성됩니다. 밥에 부어서 비벼 먹어도 좋고 국물까지 따뜻하게 드시면 수분 보충도 되고 정말 좋습니다. 추가로 콩나물을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면 삶는 시간을 15분까지 늘려보세요. 남은 국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데워 드시면 다음날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콩나물국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에도 좋으니 매일 한 그릇씩 드셔보세요. 국을 끓일 때 물양을 조금 더 넣으면 국물이 더 많아져서 여러 번 드실 수 있어요. 대파를 더 많이 넣으면 향이 좋아지고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을 삶을 때 처음부터 약불로 천천히 끓이면 영양소가 더 잘 우러나와서 구독자님들 건강에 더 좋습니다. 콩나물을 헹굴 때 물을 여러 번 갈아주면서 씻으면 더 깨끗해지고 삶을 때 콩나물을 살짝 눌러서 물이 잘 새우며들게 하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늘을 다질 때 칼로 곱게 썰면 향이 더 강하게 나서 국물이 시원해집니다. 대파는 흰 부분과 푸른 부분을 따로 썰어서 넣으면 향의 층이 더해져서 맛이 깊어집니다. 간을 할 때 국간장을 사용하면 감칠맛이 살짝 더해지지만 소금보다 양을 더 적게 넣어야 나트륨이 적당합니다. 끓인 후에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국물이 더 진해집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구독자님들께서 매번 성공적으로 맛있는 콩나물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삶는 동안 콩나물이 물에 잠기도록 저어주면 고르게 익고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나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시금치 한 단을 1,000원에서 1,200원 정도에 사실 수 있어요. 시금치는 잎이 진하고 싱싱한 것으로 고르세요. 먼저 흐르는 물에 3번에서 4번 정도 깨끗이 씻어주셔야 합니다. 잎이 사이에 모래나 흙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씻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 번 씻으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영양소도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큰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시금치를 넣어 30초에서 40초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지 않도록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세요. 데치는 시간이 짧아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고 철분과 칼슘이 잘 보존됩니다. 데친 시금치는 바로 찬물에 헹궈서 열기를 빼주세요. 그런 다음 손으로 살살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너무 세게 짜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뺀 시금치는 3~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볼에 담고 다진 마늘 약간 참기름, 약간 깨, 약간을 넣고 살살 버무려 주세요. 소금은 정말 조금만 넣어서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든 시금치나물은 부드러워서 씹기 쉽고 반찬으로 매일 드시기 좋습니다. 만약 더 향을 내고 싶으시면 참기름을 한 방울 더 넣어보세요.
다른 채소와 함께 무쳐서 상차림을 풍성하게 하셔도 좋고,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서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금치나물은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 좋고 칼슘이 뼈, 건강을 지켜주니 구독자님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데칠 때 소금을 살짝 넣으면 색이 더 선명해지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물기를 빼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눌러주면 식감이 더 부드러워져요. 썰 때 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찢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고 영양이 살아납니다. 양념할 때 마늘을 미리 다져서 준비하면 향이 더 잘 배어들어요.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주면 고소함이 살아나서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이 나물을 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되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시금치를 데친 후 찬물에 헹구는 단계를 꼭 지키면 색이 예쁘고 식감도 좋습니다. 데치기 전에 시금치 줄기를 살짝 잘라주면 더 고르게 익고, 물기를 뺄 때 두 손으로 가볍게 감싸서 눌러주면 영양이 유지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됩니다. 볼에 담을 때 시금치를 펼쳐서 양념이 골고루 묻게 하면 맛이 한결 좋아집니다. 마늘을 넣을 때는 생마늘을 사용하면 매운맛이 살짝 나서 입맛을 돋우지만 구독자님들 입맛에 따라 구운 마늘로 바꿔도 좋습니다. 참기름을 넣기 전에 시금치를 살짝 주물러주면 양념이 더 잘 배어들고, 깨를 뿌릴 때는 통깨를 살짝 볶아서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하시면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신선하고 부드러운 시금치나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씻을 때 물에 담가서 흔들어주면 흙이 더 잘 빠지고, 데칠 때 물이 충분히 끓은 상태에서 넣어야 색이 선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부, 계란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연두부 반 모아 계란 두세 개를 준비하세요. 시장에서 연두부는 1,500원 정도, 계란은 1,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먼저 계란을 볼에 깨서 풀어주세요. 여기에 물이나 우유를 반 컵 정도 넣으면 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됩니다. 물이나 우유를 넣는 이유는 두부와 계란이 잘 어우러져서 푹신푹신해지기 때문입니다. 연두부는 포크로 천천히 으깨면서 계란물에 잘 섞어주세요. 대파를 잘게 썰어 넣으면 향이 좋아집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이 혼합물을 내열 용기에 담아주세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경우 랩을 살짝 덮어서 중간 세기로 8분에서 10분 정도 돌려주세요. 또는 찜통에 물을 끓여서 10분에서 12분 정도 쪄주셔도 됩니다. 가운데가 살짝 출렁거리는 상태로 익으면 완성입니다. 너무 오래 찌면 딱딱해질 수 있으니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완성된 두부 계란찜은 정말 푹신하고 부드러워서 구독자님들께서 삼키기 편하고 단백질도 듬뿍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식힘 후에 드시면 모양도 예쁘게 잡히고 맛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두부 계란찜은 완전 단백질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최고입니다. 연두부를 으깰 때 포크를 사용하면 큰 덩어리가 없이 부드러워져요. 계란을 풀 때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주면 거품이 적게 나서 식감이 더 좋습니다. 물이나 우유를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지고 부드러움이 배가 됩니다. 대파를 넣으면 향긋함이 더해져서 입맛을 돋워줍니다. 소금을 적게 하는 이유는 구독자님들 혈압 관리에 좋기 때문입니다. 찜통을 사용할 때는 물이 충분히 끓은 후에 넣어야 골고루 익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쓸 때는 용기를 가운데에 놓고 돌리면 더 균일하게 익어요. 익는 중간에 한번 확인해서 출렁거림이 느껴지면 바로 꺼내세요. 너무 익히지 않으면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찜은 아침 식사로도 좋고 저녁에 가볍게 드시기 좋습니다. 남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면 됩니다. 두부와 계란을 섞을 때 천천히 저어주면 공기가 잘 들어가서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와요. 혼합물을 용기에 담을 때 가장자리를 살짝 눌러서 평평하게 하면 모양이 예쁘게 잡힙니다. 랩을 덮을 때는 살짝만 덮어서 증기가 빠져나가게 하면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찜통에 찔 때는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중간에 물을 보충해 주세요. 전자레인지 시간을 8분부터 시작해서 한 분씩 추가하면서 확인하면 과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완성 후에 바로 먹지 않고 5분 정도 식히면 식감이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워집니다. 대파를 넣기 전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면 향이 더 깔끔해집니다. 계란물을 풀 때 소금을 먼저 넣고 저으면 간이 고르게 배어듭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라하시면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성공적으로 부드러운 두부 계란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으깬 두부를 계란물에 넣을 때 천천히 섞으면 덩어리가 생기지 않고 전체가 부드러운 크림처럼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요리는 모두 만들기 쉽고 재료비도 적게 들면서 영양은 가득합니다. 항상 재료를 충분히 익혀 부드럽게 만들고 양념은 최소화해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콩나물국은 국물까지 드시며 수분을 보충하고 시금치나물은 반찬으로 매일 챙겨 드시고 두부 계란찜은 단백질 보충으로 근력을 유지하세요. 다심양에서는 앞으로도 구독자님들께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건강한 요리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